정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15년간 따로 살았어요. 각자의 삶이 있어요. 억지로 하나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기러기 아빠, 박정수의 재탄생. 박정수는 오늘도 3시간 일찍 일어났다. 한국과 미국의 시차 때문이었다. 아침 5시. 그의 아파트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노트북 화면만은 환하게 빛났다. 화면 속에는 웃음 가득한 두 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아빠, 오늘 SAT 결과 나왔어요. 만점이에요. 화면 속 18살 딸 지영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먼 미국에서 자신의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우와, 우리 지영이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정수 옆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15년째 똑같은 아침 식사. 자신을 위한 호사는 언제나 뒷전이었다. 그의 급여는 대부분 매달 미국으로 송금되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생활비, 그리고 미국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거치고 있었다. 영상통화를 마친 정수는 오늘도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것이 그의 15년 직장 생활의 패턴이었다. 그 덕에 그는 항상 승진의 1순위였고 덕분에 두 아이를 미국 명문대에 보낼 수 있었다. 박 부장님, 또 제일 먼저 왔네요. 경비 아저씨의 인사에 그는 미소로 답했다. 그의 미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었다. 선배님, 정년 퇴직 축하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의 박수 속에 정수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60세 대한항공에서의 35년 근무를 마치는 날이었다. 그 중 15년은 기러기 아빠로 살았다. 그가 정년을 맞은 해에 큰아들 현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딸 지영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겠네요. 후배의 말에 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다. 한 달 후, 성주는 평생 모아온 짐을 정리해 2개의 캐리어에 담았다. 35년간의 서울 생활, 그중 15년의 기러기 아빠 시절을 뒤로하고 그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정수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15년 만에 매일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박정수 씨, 보스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수는 도착장을 둘러보았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도착했어. 아, 그래? 미안해. 오늘 병원에 가야 해서. 우리 집 주소 알지? 택시 타고 와. 짧게 끊긴 전화에 정수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었나 보군. 택시에서 내린 정수는 보스턴 교회의 한 주택 앞에 섰다. 집 앞 잔디밭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현관 옆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단이 있었다. 아내가 가꾸는 모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내 미경이 문을 열었다. 15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정수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였다. 들어와요. 짐은 저기 손님 방에 두면 돼요. 손님방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지정된 곳에 놓았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색했다. 현우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일을 이야기했고 지영은 로펌에서의 첫 케이스에 대해 말했다. 두 아이 모두 바쁜 일정을 설명하며 집에는 거의 들르지 않는다고 했다. 정수 씨,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요. 당신도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지내는 게 어때요? 식사 후 미경의 말에 정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꿈꿔왔지만 가족들은 그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듯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정수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아내는 교회 활동과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바빴고 아이들은 주말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정수에게 남은 것은 넓은 집에서의 외로운 시간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경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정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15년간 따로 살았어요. 각자의 삶이 있어요. 억지로 하나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을 위해 바친 15년의 세월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외로움과 배신감뿐이었다. 석 달 후 정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보스턴에서의 시간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울의 아파트는 그가 떠날 때와 똑같이 그를 맞이했다. 차갑고 텅 빈 공간. 이제 그곳은 그에게 집이 아닌 그저 잠자리일 뿐이었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정수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목표도 꿈도 없었다. 회사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서방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수의 전화였다. 정수의 어머니는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한 달 늦게 그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도 없이 정수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시골로 내려갔다. 작은 시골집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일기장. 어머니는 매일 아들 정수에 대한 걱정을 적어두었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항상 남을 위해 살더니 정수는 그 글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다.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면서 정수는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서울로 돌아온 정수는 변화를 시작했다. 먼저 건강을 되찾기로 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0m도 버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그는 1km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있었다. 그의 몸이 건강해지면서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다. 건강과 함께 재정도 정비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무 상담사를 찾았다. 은퇴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그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찾았다. 어릴 적부터 관심 있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도예 수업에서 정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건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 그 중 한 명이 이혜진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그녀는 정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가까워졌다. 정수 씨, 당신은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혜진의 말에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꼈다. 가족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1년이 지났다. 정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조깅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일상. 일주일에 3번의 도예 수업.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그의 일상은 풍요로워졌다. 정수는 자신의 첫 도예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재탄생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는 그의 1년간의 여정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깨지고 다시 빚어진 도자기들처럼 그의 인생도 새롭게 빚어지고 있었다. 전시회 날, 혜진은 그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정수 씨, 축하해요. 당신의 재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의 기대나 원망 없이 그저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난 잘 지내. 도예도 배우고 새 친구들도 만나고 너는 어때? 저도 잘 지내요. 사실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잠시 침묵 후 현우가 다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괜찮아, 현우야. 나는 지금 행복해. 너희들도 각자의 삶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진정한 행복.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혜진과 함께 걷는 한강공원이 저녁. 정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러기 아빠도 버려진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저 박정수였다.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인간. 정수 씨, 내일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당신이 만든 도자기를 바다에 띄워보고 싶어요. 혜진의 제안에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